넓이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하나 더 하는데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플러스로 넓이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투에서는 안 나오는데 미적분에 가서 그거는 얘기하고 여튼 그 이야기만 하고 오늘 문제 좀 풉시다.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수업하고요. 요 치킨 오시면 치킨 먹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종강하겠습니다. 여기 파트부터는 사실 크게 어려운 파트 자체는 안 나와서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들로 선별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활용을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 수투를 다 끝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화 특강의 수투를 다 끝낸 거랑 똑같아요. 이창모 선생님 심화 특강.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 정리하시고 아까 전에 네 번째 넓이의 차 있죠. 이거 봤을걸요? 짠, 짠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함수가 y는 fx고요. 여기는 함수가 y는 gx로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넓이 A에서 요 B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걸요? 뭐 A에서 B의 넓이를 뺀다. B에서 AB 넓이를 뺀다 이거. 그러니까 B에서 A를 뭐 뺀다 이럴 수도 있고 뭐 B랑 A랑 넓이가 같다 이렇게도 나오고 문제가 이렇게 구하라 또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저기에는 공통인 부분 있죠. 얘를 S라 두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A다 하면 그냥 0부터 A까지 fx dx에서 0부터 A까지 gx dx를 빼면 되겠죠. 그게 바로 b-a죠. 맞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있죠? 평가원에서 나왔던 내용. 뭐 약간 이렇게 생겼죠? 자,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알겠죠?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나?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을걸? 알겠죠? 얘는 이제 이렇게 x는 a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y는 k에 대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y는 fx고요. 여기가 y는 gx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고 b고 뭐 a에서 b를 뭐 빼라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얘를 이렇게 수선해 봐라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요 넓이에서 맞죠? 그러니까 요 넓이에서 맞죠? 요만큼의 넓이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얘를 이렇게 좀 잘라서 요 놈과 요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서 구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차의 함수로서 우리가 넓이의 차를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출제가 되죠. 얘는 이렇게 적분하시고 여기에 플러스 한 거에서 요거 더하기 이거 한 이만큼의 넓이에 대해서 결론은 요만큼의 넓이에 대해서 요만큼의 넓이랑 같다 해서 계산하는 거지 사실. 알겠죠? 그런 차이 함수에 대한 넓이가 출제가 되고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만 멀어 여러분들 주워라 그 말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변화율에 대한 문제인데, 변화율에 대한 문제는 사실 수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변화율의 문제가 빠졌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심화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문제를 그냥 처음부터 그냥 풀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넓이의 차에 대한 아이디어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여기 7번 문제에서 나오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여러분들 쉬우니까 패스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풀었고, 3번도 문제가 되게 뭐 간단하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x의 제곱. 근데 여러분들 진짜 휴가를 안 갔네? 외출을 안 했네 다들. 근데 개인적으로 휴가를 3월 학평 전까지는 휴가 안 나가나? 언제 나가 너? 아 그래? 대통령 선거 때 나가? 개머네. 그럼 대통령 청문회 저도 쉴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돼 있죠. 이거 P에 되게 쉬워요. 이것도 비슷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라 그 말이에요. 일단 PQ에 대해서 현재 PQ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A, A 제곱이고 얘는 B, B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놈의 도형의 넓이가 36이다. 이놈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 여러분들 일단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둘러싸인 이 넓이가 바로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아, 요 넓이 얼마입니까? 6분의 절대값의 최고차항 개수는 1이니까 b-a에 세제곱한 게 이게 뭐야? 36. 그럼 b-a가 그냥 6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b가 무엇? a 더하기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지금 리미트에 PQ 있죠. PQ 리미트에 A가 무한대로 갑니다. A분의 여기 PQ 요놈의 길이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제 FN대로 푼다면 어떻게 해요? FN 풀이를 한다면 이 PQ 길이는 루트에 x 빼기 x좌표 제곱에 x y좌표 빼기 y좌표의 제곱 하시면 되는 거 아니니? 맞죠? 이게 이제 6으로 묶고 b-를 묶은 거예요. 1 더하기 b 플러스 a의 제곱이니까 2a 더하기 6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어차피 최고차항은 누가 돼요? 이거 12a 아닙니까? 12a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12a 플러스 뭐식이 될 거니까 어차피 최고차항으로만 계산하면 정답은 12 이렇게 풀면 되겠죠. 여러분들 일단 맞죠? 자, 근데 이제 약간 센스 있게 풀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뭐예요? b 더하기 a 더하기 6인 상황이었죠. b가 맞죠? 결국 우리가 이 PQ의 길이에 대해서 A로 나눈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봐. PQ의 길이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차이가 6이고요. 맞지? 이 차이는 뭐가 되겠어? 대략? 보통 여기가 6이고 여기 차이는 얼마 나죠? b 플러스 a, 그니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6의 제곱에서 a 제곱 빼면은 12a 더하기 36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 차이는 6이고 여기는 12a 더하기 36 차이 거의. 맞죠? 됐나? 그러니까 6 여기는 보통 차이가 36 더하기 12a. 근데 a가 무한으로 가고 있죠 일단. 맞죠?
그러면 결론은 얘는 어차피 상수였고 여기 있는 세로 길이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지. A를 포함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여러분들한테 좀 센스 있게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가로 길이는 이게 고정이에요. 맞지? 요 길이 고정이지. 맞지? A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얘가 무한히 이렇게 높아진다는 소리잖아. 가로 길이는 늘 고정이면서. 그럼 결국 이 세로 길이가 곧 무한으로 갔을 때 PQ 길이랑 똑같다 그 말이죠. 맞죠? 세로 길이 자체가 이게 12A 더하기 36이었잖아.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2A 더하기 36 집어넣어도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나온다고 그냥. 알겠죠? 오케이? 이걸 우리가 직관에 의한 풀이라고 하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4번. 이것도 계산을 다 하는 학생이 있어서 하는 소리인데 간단하게 합시다. 아마 그 정규 개강을 하게 되면 저는 그냥 이과 미적분 C반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문과 계열 그 두 번째 반, 문과 그냥 제일 마지막 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험 쳐서 계급별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아마 내 진짜 이번에 올해 새로 바뀌어서 좀 뭔가 적응이 안 되는데 그 A부터 F반까지 있던데 수원수 2가. 그럼 A반은 하루 종일 가서 킬러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그 여러분들 여기 그거 쳤나요? 배치고사 쳤나요 여기? 얘 치죠? 개 어려울걸요? 작년에 보니까 한 30점 맞으니까 B반 가더라. 30점 아니고 60점인가? 찍어서 맞춰서 올라간 애가 저는 잘 찍어서 올라가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이러면서 내려오던데 다시. 네, 푸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지금 얘랑 뭐래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m의 값은 무엇이야? 라고 돼 있네. 맞죠? 여러분 잘 봐. 현재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것도 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대칭축이 x가 얼마요? 마이너스 1이죠. 얘가 현재 마이너스 2,1을 뭐로 하고 있어? 마이너스 2,1을 정점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때요? 얘는 2, 마사, 마이너스 1.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는 1이라는 요 점 위에 있을 것이고 얘는 요 아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되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기울기가 어때요?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지? 기울기가 변한단 말이야. 그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뭐 하래? 최소가 된다 했죠. 일단 FM들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이 두 개 같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두 개를 같다 해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x의 제곱에 넘어오시면 이게 2의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에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야?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m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누구?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넓이를 구한다면 여기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여기 있는 근 알파부터 여기 베타까지에 대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6분의 절대값 1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면
결국 저 넓이의 최소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베타 빼기 알파 자체가 최소가 되면 이 전체 넓이도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뭡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 하시면 얘는 m-2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8m 플러스 8 해서 여기가 m 제곱에 더하기 4m에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님들이 보면 알겠지만 m이 언제 이게 최소가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되잖아. 그래서 그때 m 값은 그냥 얼마? 마이너스 2다 하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FM 풀이 방식이야. 알겠죠?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점을 정점으로 이렇게 이는 상황이야.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점을 정점으로 이 직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잖아. 그럼 너네 생각해 봐봐. 이렇게 늘면 늘수록 어때? 이쪽 부분의 넓이가 커지죠? 그러면 어때? 넓이가 최소가 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둘러싸인 넓이가 가장 최소가 될 때가 언제니? 라고 하시면 여기 같은 라인 선에 있는 점 있죠? 맞죠? 같은 라인 선에 있는 여기 점에서의 접선 있죠? 알겠죠? 여기랑 뭐가 되게끔? 평행하게끔 이렇게 넓이가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평행한 이 넓이에 대해서 얘를 기준으로 넓이가 이렇게 살짝 밑으로 가면은 이쪽 넓이가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맞지? 여기서 이쪽으로 살짝 커지면 이제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무슨 소리야? 이 접선의, 여기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놈 기준으로 살짝 틀어지기 시작하면 오른쪽 넓이가 커지면서 넓이가 넓어지고, 여기서 살짝 왼쪽에 되면 이쪽 부분의 넓이가 커지면서 또 넓이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최소가 되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얘랑 뭐 하는 곳? 평행하는 곳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센스쟁이들은 그래서 보고 여기가 이제 x가 마이너스 2에서 야이씨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 해서 미분하시면 y' 뭐예요? 2x 더하기 2니까 x가 여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 대입을 했을 때 그냥 기울기가 얼마요? 마이너스 2다 하고 풀면 된다고. 알겠어요? 이 풀이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FM대로 풀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시험에서는 넓이의 이 크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둘러싸인 넓이가 이렇게 봐봐.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만나는 교점을 해서 여기는 접선과 기준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이게 평행사변형 기준으로 기울기가 살짝 있잖아. 예를 들어서 살짝 커진다고 생각해 봐봐. 얘가 이제 살짝 이렇게 커졌어. 기울기가 이렇게 살짝 이게 평행한 거 기준으로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해 봐봐. 알겠지? 그럼 이 접선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얘가 이제 살짝 이렇게 누웠다 해도 결국 이 접선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체가 어떻게 돼? 여기서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접선 기준으로 넓이가 이제 같아지려면 이거랑 평행한 이 접선에 대해서 다라는 거에서 그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2다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전에서 쓰면 좀 유용해. 알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거를 쓰기가 두려울 거야. 아마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 거거든. 아씨.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풀으세요 그냥. 근데 말했지. 신랄하거나 신박한 풀이는 사실 독이에요, 독. 알겠어? 물론 시간이야 단축시킬 수 있겠지, 보자마자. 근데 불안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실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빨리 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 더. 그래서 웬만하면 모의고사나 수능을 칠 때 여러분들 기본 마인드는 이거예요, 이거. 알겠죠? 기억해. 나는 여러분들한테 선생으로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맞지만 이거는 지향해야 될 풀이는 맞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스킬성에 대한 문제풀이는 지향하고요. 여러분들은 실제 안정적인 점수가 중요한 거니까 올해 대학은 가야 되잖아. 그쵸? 아니 그래요. 그래서 괜히 도전의식에 의해서 좀 약간 신기한 풀이를 하지 말라고 제발. 알겠죠? 지울게요. 이거 5번. 5번은 시그니처 같은 문제죠. 대학 가세요 진짜. 추합 발표 나니까 중간에 사라지는 애들도 꽤 있겠네요. 나 대학 합격해서 잘 갈게 얘들아 미안 잘 있어라 이러고 막. 정승재 쌤이 옛날에 그 짤 보면 애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 가잖아. 너 왜 나가 이러니까 저 수시 합격했는데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추합했는데요 이러면서. 자 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대학 갑시다. 대학교 때가 진짜 제일 재밌었는데. 하긴 요즘은 대학 가도 재미도 없겠다. 클럽도 못 가고. 그죠? 재수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대학 가봤자 놀지도 못하는데 뭐. 내년에 실컷 놀아요. 여기 y는 x제곱 이렇게 있죠? 지금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 있죠? 요거. 여기가 이제 st래요. 자, 이놈의 넓이 st의 s'1을 구하시오 하면 되는데 뒤다 쉽죠, 여러분들? 어떻게? 항상 보조선을 그으라 했죠, 이렇게. 특이점에다가.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B라는 점, 그 다음 A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B라는 점과 A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같은 X 좌표이기 때문에 얘가 서로 수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여기 A라는 점, B라는 점, 얘는 O라는 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전체 반원의 넓이에서 여기 지름이 될 테니까, 알겠지? 이게 수직이 돼서 지름을 빗변하는 직각삼각형이 될 거니까. 맞죠? 거기에서 이 반원에서 뭘 빼면 돼? 여기 x축으로 둘러싸인 이차함수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거. 맞죠? 되게 쉬운 게 여기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t, t의 제곱으로서 요 지름의 길이는 루트에 t의 4제곱 t의 제곱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두 개로 나누고 맞죠? 그래서 여기 st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t의 4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의 파이가 될 것이고 맞죠? 이게 원의 넓이니까 여기다 뭐도 해줘야 돼? 2분의 1까지 해줘야지 반원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빼는 거야? 6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의 뭐 세제곱하면 요 넓이죠. 그래서 교점이 t니까 t-0의 전체 세제곱 하시면 되겠지. 이게 st 맞죠? 그다음 미분해서 1 넣으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그니처 같은 문제라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좀 잘 잡으세요. 특히 여기 있는 여기 직각일 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여기 지름이 여기라는 거까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넘어가도 되죠? 뭐 그 다음에 6-1번은 아까 전에 그런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7번에 대한 것은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하고 아마 11시 반에 치킨 오면 만나게 드세요. 그러니까 4명씩 한 조로 잡아서 후라이드 양념 하나씩 들고 가서 2인 1닭 하세요. 2인 1닭. 닭다리 싸우지 말고 하나씩 먹고. 알겠죠? 치킨 브랜드는 뭐라더라? 그래 이 닭이다. 뭐 이건가? 하여튼 그랬어. 알겠죠? 딴 데는 다 아침에 안 된다 해서. 근데 여기 중요한 건 BHC가 망했네. 작년에 BHC가 살아있었는데 올해 망했더라. 작년에 애들 뿌링클도 사주고 그랬는데. 근데 뿌링클 맛있냐? BHC 이번에 치킨
치킨값 올려서 욕 개먹던데.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y는 x고. 뭐 쉬우니까 아이디어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여기가 a고 얘가 b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가 y는 절대값에 x의 제곱 빼기 4x 해서 님들아 여기가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4x가 x다 하고 계산하면 여기 5고요. 얘는 4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a와 b의 넓이에 대해서 a 빼기 b를 구하라는 것은 요 넓이에서 뭘 빼면 돼요? 요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이게 a 빼기 b죠. 공통인 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a라는 여기 a 더하기 여기 s라 할까요? a 더하기 s는 뭐죠? 6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s는 어떻게 하면 돼요? b 플러스 s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원래는? 맞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되죠. 요 둘러싸인 넓이에서 요거 하나 빼면 되겠지. 그래서 6분의 1에 뭡니까? 5 빼기 0의 세제곱에서 빼죠. 6분의 1에 4 빼기 0의 세제곱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지. 아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네. 됐죠? 할 수 있겠죠?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 뒤에 연습 문제는 사실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요.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시그니처 같은 문제 뭐 9번 그 다음에 뭐 8번 이런 거 푸시면 되는데 8번 하나만 풀고 넘어가서 남은 30분 동안 속도와 위치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냥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치킨 많이 먹어. 그리고 오늘 점심 메뉴가 짜파게티인데요. 아니 저번 주는 라면이고 이번 주는 짜파게티야? 솔직히 저는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짜파게티 그거 편의점 가면 그거 얼마야? 700원? 800원 이거 여기서 밥을 짜게티가 그건가? 짜파게티 플러스 계란에 짜게티 티는 뭐예요? 아 치. 그렇구나. 짜게 치냐? 진짜. 계란 치즈까지 맛있겠네. 집에 가면 5분이면 해 먹을 수 있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만 하고 요 속도, 위치와 속도에 대해서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y는 현재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친구들 나갔다 오면 아마 내 밖에서 뭘 했네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분명히 얘기 와서 뭘 먹었다 뭐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나름의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기숙생활을 되게 성공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이 잔류를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학 가기 쉬운 거 알죠? 아니, 우리 때보다는 좀 쉽다 그 말이야. 인원수가 확 줄었잖아. 우리 인원에 보통 75만 명 이렇게 시험 쳤잖아. 너네 거의 그 한 반인 거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시험 쳐서 대학 가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회의 장이자 어찌 보면 위기거든요. 자,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여기 C라는 점, 이 6,0이에요.
자,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직선과의 교점 여기 B.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서 여기 점이 B. 여기 점 A가 되겠죠? O.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사다리꼴 OABC라는 요 넓이가 뭐랑 같대요? 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다라고 돼 있죠. 개 쉽지? 그러니까 쉬우니까 쉬운 거 연습하라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냥. 알겠죠? 일단 전체 넓이가 뭡니까? 12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하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108이 나오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도 누가 돼야 돼? 108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들아, 이 직선이 지금 어때요? 일정한 점 D를 지난다라는 말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죠? 이 직선이 지금 항상 일정한 점 D를 지난다. 그래서 이 OD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잘 아냐 모르냐?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거 y는 뭐라고 두면 돼요? 뭐 ax 더하기 b 이렇게 두면 되겠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b, 아랫변기 b. 맞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6을 집어넣으면 6a 플러스 b 하고 높이는 누가 돼요? 6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b 더하기 6a 더하기 b 높이는 무엇? 6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얼마? 10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b 더하기 6a 한 개 3으로 나눈 36 이게 될 것이고 b 더하기 3a가 누가 되죠? 18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b 자리에 뭐 집어넣어? 18 마이너스 3a를 집어넣는 거죠. 빵 집어넣지. 그래서 y는 누가 되지? a에 x에 18 마이너스 3a 해서 우리는 a로 묶게 되면 x 마이너스 3에 더하기 18 이렇게 되는 것을 보이세요? 뭐가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나 바보. 얘들아, 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b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거 여러분 b 값 구해서 그냥 뭐 하면 돼요? 부호만 바꾸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3,18인데 이게 b 값이 음수였으니까 3,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늘 지나는 점이죠. 그럼 끝났죠, 여러분들? 삼각형 ODC 하면 여러분들 3, 마이너스 18이 대충 이쯤 찍혀 있을 거고. 맞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높이가 18이니까 6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럼 6, 9, 54 하면 되겠지? 됐어요? 할 수 있겠죠? 원래라면 B점을 내가 음수라고 잡았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는 6의 마이너스 B가 된다고, 여기가. 알겠죠? 됐어요? 길이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여기서 그냥 구한 점의 좌표 여기만 좌표를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해서는 항등식을 세우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다. 알겠죠? 나머지 문제는 그냥 고만고만해서 니들이 한번 해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6번은 조금 계산이 덜 어려울 뿐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30번 위치와 속도와 거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와, 그래도 진도가 끝나서 다행이다, 야. 미적분은 진도가 그래도 미분법까지는 끝날 것 같은데 수초는 다 끝냈네요. 다른 과목은 진도 다 끝났어요? 수원, 수열까지 다 끝냈나요? 여러 가지 수열의 수학적 기납법까지.
수원이 누가 들어오시지? 제필쌤인가? 여기 우연찮게 여러분들은 윤씨 2명 들어왔네. 속도와 거리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남은 30분 동안 그냥 다 하고 치킨 먹으면서 쉬세요, 여러분들. 그냥 치킨 너무 과하게 먹지 말고요. 적당히 먹고 짜게치도 먹으세요, 짜게치인가. 알겠죠? 나는 짜게치 먹을게. 치킨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요. 아니,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야. 밖에서 많이 먹었다 그 말이잖아. 최근에 많이 먹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속도와 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뭐 위치의 속도, 가속도 관계는 필요 없고요. 2번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발 조심해야 되는 게 위치랑 뭘 조심해야 돼요? 위치의 변화량. 아직도 이거를 구분을 잘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 수능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위치는 뭐예요? 위치는 이제 x라고 할게요. 얘는 x0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 dt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속도를 뭐 하는 게, 적분하는 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죠. 거기에 뭘 더한 거야? 이 처음에 위치를 더한 게 바로 위치입니다.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인테그랄 뭐야? 0부터 t까지 속도를 뭐 한 거야? 적분을 한 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죠. 이 둘의 차이는 알아야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최근에 이제 문제가 원점을 출발하는 하고 나오잖아. 원점을 출발하는 이 말이 나오면 이게 어때요? 위치의 변화량이나 뭐랑 같은 거야? 위치는 같은 거죠. 왜? x0가 같기 때문이죠. 맞죠? 자,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얘들아, 잘 들어. 제발 부탁인데, 내가 작년에 파이널 때 수능 끝나고 이제 논술을 했는데, 그 대다수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 위치를 부정적분으로 좀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아니야. 위치는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이거 정적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속도가 주어졌을 때 속도를 적분한 다음에 적분 상수 C 한 다음에 0에서의 위치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러더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위치는 어떻게 해야 돼? 정적분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에 대해서 속도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0초부터 t초까지의 속도를 적분한 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항상 시간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이미 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멈춘 상태에서 달리거나 또는 시간의 기준이 항상 0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정적분으로서 위치를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는 식을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고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이제 속도를 0부터 t까지 적분하는구나 라는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발.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 풀 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식이 더러워지고요. 사실 위치와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는 이 두 개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결국 처음 위치에다가 속도를 적분한 위치의 변화량에 더해서 위치가 되고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0초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하기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물론 a초부터 b초일 수도 있어요. 뭐 시간 자체가 a부터 b까지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평가원과 수능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정지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0초부터 t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늘.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대한 운동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거리,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다른 말로 우리가 이동 거리라고도 하죠.
움직인 거리는 뭐죠? 움직인 거리는 처음 위치랑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처음 위치랑 전혀 상관이 없죠. 처음에 어디에서 내가 시작을 하든 간에 나는 총 움직인 거리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움직인 거리의 아이디어는 여러분도 아시죠? 어때? 자동차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후진할 수 있니? 가는 거 아니야. 차는 항상 앞으로만 가잖아. 그래서 뭐라 해요? 차가 속도계입니까? 속력계입니까? 속력계죠. 계기판에 있는 게 속력계잖아. 이 속력이라는 놈이 저번에 미분할 때도 했지만 이 속력은 누구예요? 속도의 크기죠. 크기. 맞죠? 그래서 늘 어떻게만 가는 거야? 백을 해도 앞으로 가는 것처럼 한단 말이야. 차가 유턴을 하잖아. 이렇게. 맞지?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바로 백하면 안 되죠? 안 되죠? 후진하면 순간 가는 거 아니야. 맞죠? 사실 어제 저도 이제 길을 돌아갔거든요.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를 하고, 만남의 광장이에요. 주유를 하고 만남의 광장에서 서초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이 서울인 애들은 한 번씩 봤을 텐데 지방 애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양재역 쪽에 만남의 광장이라는 아주 큰 휴게소가 있어요. 전국에서 거의 제일 큰. 거기서 서초로 빠지는 길이 있단 말이야.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내가 이렇게 돌아서 서초로 빠지는 길로 가려는데 주유소 차들이 다 가로막고 있었어. 그리고 후진 불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 방향의 고속도로 나와서 저 끝에 분당에서 찍고 다시 올라왔단 말이야. 알겠죠? 그 돌아가기 위해서 분당을 찍고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차의 이 속성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때요? 내가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을 이렇게 전진하고 있고 음의 방향 후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차라는 것 자체가 후진이 불가하죠. 주차할 때만 후진이 가능할 뿐 실제로 우리가 달릴 때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속력을 해석할 때 그냥 방향성은 뭐야? 앞으로만 간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속도 뒤로 가는 것까지 내가 앞으로 간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뒤로 이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 다음에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그래서 이 속력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속도의 크기인 속력을 적분하기만 하면 되죠. 처음 위치가 어디서 출발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그래프 해석 문제인데 수능에서 14번에 문제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맞죠? 움직인 거리랑 요거 문제. 기억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 근데 이제 어차피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는 안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적분, 계산하고 관련 문제만 좀 열심히 하셔라 라는 거야. 알겠죠? 한번 출제된 유형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출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속도, 가속도의 기억니은 디귿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정적분 계산에 대한 기억니은 디귿을 많이 연습하셔라 그 말이야.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 여기 있는 문제만 하시고 요거는 그냥 글로 다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그래프 해석은 다 알 거라서 여러분들 A부터 B까지 VTDT 하면 뭐예요? S1 빼기 S2 하시면 되겠죠? 4번에 절대값 하시면 S1 더하기 S2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그 수투에서는 어떤 운동만 다룬다 했죠? 제가? 수직선 운동만 다룬다 했죠? 앞 뒤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앞 뒤로만. 알겠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의 변화량도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C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뭐 어떻게 하면 돼? 10 빼기 20 더하기 5 하면 되겠죠? 실제 움직인 거리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5 하면 될 거니까 요거는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대표 문제 몇 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치킨형 오겠죠 뭐. 여기는 사실 이론이 필요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다시 저는 수원으로 뵐게요. 자, 대표 문제 1번부터 같이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1번은 되게 쉽죠, 여러분들. 이것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대표 문제 1번. 그래프 해석 문제.
원점을 출발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 물체가 현재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A고요. 얘는 B고요. 얘는 C고 이 D가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래요? 인테그랄의 0부터 A까지 VT dt 이게 누구랑 같대? 인테그랄 A부터 어디 D까지 절대값 VT dt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쪼개야지. 여기 있는 애를 뭐라고 두면 돼요? 현재 얘를 S, S1, S2, S3 이렇게 두면 되겠죠 뭐. 맞죠? 그래서 0부터 A까지 S, 얘를 S1, S2, S3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A부터 D까지의 이 적분한 거,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S는 누구야?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넓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 기억 볼게요. 기억은 어떻게 돼요?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지난다. 맞아? 어때요? 0부터 A까지 이만큼 갔다면 S만큼 이렇게 갔어요. 그다음 뒤로 가죠? S1만큼 뒤로 갔어요. S2만큼 뒤로 갔는데 원래 출발선상까지는 못 가죠? 왜냐하면 S1 더하기 S2를 더해도 S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S3으로만큼 또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원점 여기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잖아. 그래서 기억은 원점을 다시 지난다면 틀렸죠? 니은 어때요? 지금 0부터 C까지 VT dt 하시면 0부터 C까지 위치는 어떻게 돼요? S에서 S1 빼고 S2를 빼면 이게 0부터 C까지의 위치죠. 맞아요? 그게 C부터 D까지의 이 VT dt 하시면 뭐예요? 얘는 S3인데 이거 넘겨주시면 S는 S1, S2, S3으로서 기존에 주어진 식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니은은 맞지? 자, 기억이 틀리면 니은은 무조건 맞다고 했죠. 니은은 기억 니은 틀리면 디귿을 풀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가원은 그렇게 출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디귿은 0부터 B까지 VT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S에서 못 뺀 거 S1을 뺀 게 될 거예요. 그러면 B부터 D까지 절대값 하면은 B부터 D까지 그럼 S2 더하기 S3 되는데 아니 얘가 서로 같다. 맞잖아. 이거 넘기면 S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이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 되게 쉽게 할 수 있겠죠. 됐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대표 문제 2번은 가이드만 합시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얘가 원점을 다시 지날 때의 시각을 t라 하자. 자, 밑줄 그어보세요. 원점을 다시 지난다. 위치가 뭐란 소리죠? 0이란 소리죠, 여러분들. 그 다음 원점을 출발한다 했죠. 그러면 처음 위치도 0이죠. 그냥 속도를 적분하는 게 바로 위치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속도가 어떻게 돼 있니? 얘는 3t의 제곱에 더하기 3분의 4t 밑에가 이제 마이너스 4t 플러스 3분의 25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는 0과 t가 1 사이 얘는 1보다 크고 t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원점 지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이잖아. 얘는 0과 1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이 속도를 적분해봤자 계속 뭐가 나와요?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위치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언제? 1과 5 사이에서 위치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은 이 1과 5 사이에 있는 사이에서 누가 되는 거야? 0이 될 거야, 위치가.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 이 3t의 제곱에 3분의 4t에 dt 하시고
거기서 이제 더하기 인테그랄 이제 1부터 어디까지 이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마이너스 4t 플러스 3분의 25 해서 요 dt한 요 결과값이 위치가 0이다 하고 t 값을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t 값을 구하시면 요거를 계산하시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게 이제 계산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2t에 제곱에 더하기 3분의 25t에 마이너스 3분의 14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가 0 하고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고 계산하시면요. 이게 3a 마이너스 2에 2a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놈이 0이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a 값이 얼마 나와? 2분의 7이다 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 사이에서 원점을 지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야 된다라는 거. 쉬운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 문제 3번 볼까요? 대표 문제 3번, 4번, 그 다음에 여기 5번까지 정리하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개념 완성이니까 그냥 문제는 여기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작년 수능이 조금 특이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 속도, 위치와 거리에 대해서는 이 4점짜리가 잘 안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 다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알겠죠? 3번은 어떻게 풀면 되죠?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1층부터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처음 2초까지는 3으로 가속도가 올라가고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 맞죠? 10초부터는 마이너스 2초로 가속도로 올라가서 멈춘다. 뭔 소리입니까?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속도가 0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가속도가 현재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속 운동을 하죠. 어디? 기울기가 무엇이? 3이 되게끔 이렇게. 그래서 2초일 때는 어때요? 속도가 6초가 돼서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다가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을 하죠. 이렇게. 맞죠? 등속도로 하다가 다시 마이너스 2초 속도로 이렇게 가속하다가 멈춘다. 맞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6에서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되려면 3만큼 이렇게 간 13 아닙니까? 맞죠? 됐어요? 그래서 13초 때 속도가 0이 되면서 딱 멈추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그냥 이 넓이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사다리꼴 넓이. 알겠어요? 왜? 원점을 출발하는 게 맞죠? 1층에서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됐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아랫 변결이 13이고요. 높이는 8 더하기해서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6 하시고 2분의 1 하시면 계산 답 나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4번.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가 쉽더라도 그냥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이거 봐봐. 이거 좀 조심하자. 얘들아 봐봐. 두 점 사이 거리랑 제발 부탁인데 두 점 사이 거리랑 그냥 거리 한 점의 거리 이동한 거리 일단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그치? 하나의 위치에서 하나의 위치를 빼고 절대값 하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알겠죠? 근데 그냥 한 점이 이동한 거리는 인테그랄 뭐예요? 0부터 t까지 절대값 vt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냥 위치 빼기 위치가 위치 마이너스 위치에다가 뭐 한 거야? 절대값을 씌운 게 두 점 사이 거리고 그냥 한 점이 이동한 거리는 그냥 속력을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이를 좀 제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하나의 위치에서 다른 하나의 위치를 뺀 다음에 절대값 한 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원점을 동시에 출발한다니까 둘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x1은 뭐예요? x1t는 그냥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뭐야? v1t dt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누굽니까? 이게 6분의 1의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t의 제곱으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x2t는요? 그냥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2t dt가 될 테니까 이놈의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t의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t의 제곱 하시면 되겠죠? 일단 문제에서 뭐랍니까? 출발 후 처음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위치가 같아진다는 거니까 얘의 위치와 얘의 위치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t 값을 구하면 t의 값이 얼마 나와? 6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0초부터 어디? 처음 만나는 6초까지 맞죠? 그 사이에서의 뭘 구하래? 두 점 사이 거리의 최대값은 하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을 둬야겠지? ft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의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 되죠. 그래서 이게 3분의 1 t 세제곱에서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다 그 말이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 2t 제곱 3차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아? 기억나시지? 어때? 0에서 뭐합니까? 접하다가 6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모양이죠? 절대값을 하게 되면 접어 올라가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위치가 가장 최대가 될 때는 여기 극값을 갖는 곳이잖아? 이 몇 대 몇이라 했죠? 2대니까 여기 4초가 될 때지? 그래서 결론은 답이 뭐예요? 4초일 때 이 값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3분의 64 마이너스 32에서 답은 3분의 32 하시면 되지. 알겠죠? 자, 뒤로 넘기셔서 마지막 5번. 이 실력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다 풀어보세요, 제발. 요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그 치킨 아저씨 지금 왔나? 줘도 되죠? 근데 11시 반까지 갖다 달라 했는데 올 거예요. 여튼 3월까지 여러분들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네요. 치킨 최초 아니냐 내가? 아 최초 아니구나. 누가 또 있었구나. 누구예요? 없어요? 최초 아니야? 치킨은 내 최초 아니니? 그래. 어? 아 김종우 쌤? 김종민? 아 김종익 쌤. 아 그럼 문과에만 해당하는 거잖아. 잘생긴 윤리 말씀하시는 거지? 잘생긴 게 잘생겼더라 근데. 자 이렇게 됐죠? 뭐 어렵진 않으니까 해석만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그냥 연습 삼아서 그냥 푼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A, 얘는 B, 얘는 C 라고 돼 있고 이런 함수에 대해서 현재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FTDT랑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GTDT랑 서로 같은 상황이죠. 자 지금 기억 보세요. T가 A일 때 물체 A는 물체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당연하죠? 봐봐. A까지의 넓이는 요만큼의 넓이가 FT고 위치는 이만큼의 넓이죠. GT는 이만큼의 넓이 아닙니까? 맞지? 둘 다 원점을 출발한 상황이죠. 왜?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출발했다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A초일 때의 A초까지의 위치를 봤을 때는 우리가 A가 B보다 위에 있는 게 당연히 맞죠?
됐어요? 니은. B일 때는 어때요? B일 때는 여기죠. 자, 지금 A와 B의 높이 차이가 최대. 맞죠? 왜냐하면 이만큼이 뭐야? F의 높이고 요만큼의 G의 높이인데 높이 차이가 점점 이 넓이가 계속 어때요? 1로 가면 갈수록 이 넓이가 늘어나고 있잖아. 맞지? 그러다 여기서부터는 어때? G가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넓이 차이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니은은 이의 넓이 차이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넓이 차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디까지? B까지는. 그래서 여기는 위치 차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차이가 최대가 되는 곳은 그 차이가 가장 많이 커지는 B가 맞습니다. 디귿은 어떻게 하면 되죠? C일 때는 얘들아 넓이가 같다며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넓이가 같다면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랑 이 전체의 넓이도 서로 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서로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여기 있는 요 반서 때문에. 맞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 되게 쉬운 문제 유형이었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마무리는 됐는데 뒤에 여러분들은 실력 연습 문제는 좀 스스로 풀어보세요. 이거 속도 위치에 대해서는 되게 쉽거든요. 문제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고 기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갈 때 여기 수투에 대한 모든 답안지를 여기 이렇게 스태프 2방 빵빵 찍어가지고 저기에 다 올려놓으라 할게요. 알겠죠? 오후에 제가 그냥 인쇄를 걸어 놓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서 그냥 하나씩 주워가지고 해설 보면서 본인이 문제 풀 수 있는 거 푸시고 오늘 마지막 차수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숙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넓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까지만 그냥 과제로 푸시는 게 훨씬 더 시간도 단축하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과제는. 알겠죠? 그다음 오늘 과제를 많이 제출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뭐 굳이 뭐 제출할 사람은 제출하는데 안 한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아마 내 생각 이거 좀 더 새 거이지? 미적분 워크북이 왜 여기로 왔지? 야, 자기 워크북 좀 확인해봐. 수투 맞나? 수투 확인하세요. 미적분일 수도 있어요. 미적분. 오늘 나간 오늘 7주차야? 6주차 아니야? 내가 잘못 썼는 것 같다. 저희 오늘 수업이 7주차예요? 6주차 아니에요? 1월 4번에 제가 6주차 잘못 썼구나. 여하튼 여러분들 보면 본인들 과제 잘 보세요. 수투 미적분 아닙니다. 수투로 가져가셔야 돼요. 수투로. 다들 미적분 다 들고 왔네. 과제 낼 사람은 거기 그냥 올려두세요. 여기 앞에 여기다 내 여기. 근데 모의고사 하냐?